이번 시간에는 입체 도형의 부피에 대해 학습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입체 도형의 부피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입체 도형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냥 3차원 공간에 이렇게 생긴 입체 도형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넓이를, 부피를 계산해 보고 싶어요. 적당한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좌표축을 선택을 하면, 그리고 그 좌표축을 X축이라고 부르도록 하죠. 그때 이 입체 도형이 X축을 따라서 A부터 B까지 이렇게 놓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이런 입체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각각의 X들마다 3차원 공간에서 X축의 수직인 그런 평면으로 이 입체 도형을 딱 잘라요. 그러면 여기 이런 잘려진 단면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 단면을 X를 움직여 가면서 여기저기 계속 잘라보면 A의 X라는 단면죠. 단면 넓이 함수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이 입체 부피는 어떻게 계산될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X의 범위 A부터 B까지를 작은 조각들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그 중에서 XI부터 XI-1에서부터 XI까지 이 한 구간에 대응되는 부피 조각을 보면 이 단면 넓이에다가 곱하기 델타 X를 해서 이런 두께를 가지는 그런 판자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판자들의 넓이, 부피를 각각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해주면 이렇게 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리만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적 함수를 XI에서 계산을 해요. XI는 지점에서 단면적 함수를 계산하고 거기다가 이 구간의 길이 델타 X를 곱하면 이게 이런 기둥, 그죠? 원판 같은 게 판이 밑변이 A고 그 다음에 높이가 델타 X인 그런 기둥의 형태입니다. 그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꼴로 부피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작은 조각의 부피인 거고, 이런 조각들을 I가 1번부터 N번까지 각각의 구간들마다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다 더해 주겠어요. 그렇게 더한 다음에 이걸 극한을 보내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보내주면 우리가 원하는 부피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 부피를 우리가 정적분으로 고쳤을 수 있겠죠. 적분으로 고쳤으면 넓이 함수 AX를 DX로 적분해주는 꼴로 그 부피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 적분 변수의 범위는 A부터 B까지 이런 꼴이 되겠죠. 그럼 이걸 구체적인 예제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영역 R이 X는 범위가 0부터 4까지 움직이고 있을 때 Y는 그 범위가 0부터 루트 X로 표현된 영역이 있습니다. 네, 이런 영역을 X축을 따라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회전체가 얻어질 텐데요. 그 회전체의 부피를 계산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역 R이 어떻게 생겼냐면 Y는 루트 X 이런 꼴에 볼 수가 있죠. 이걸 X가 0부터 4까지, 그럼 Y축을 따라서 여기서는 2까지 올라가는 이런 영역이 있을 겁니다. 이게 영역 R이었는데 그걸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회전된 부피가 생기겠습니다. 그때 그럼 X란 지점에 대응되는 요 단면적이 이제 회전체니까 단면은 모두 원형이겠죠. 그죠? 디스크 꼴이겠죠. 그 원의 넓이,
원의 넓이 함수가 어떻게 될까요? AX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 R의 제곱. 근데 그 반지름이 지금 여기서 함수에 y 이퀄 루트 x라는 함수에 y에 해당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에다가 루트 x를 제곱했으니까 x 이런 꼴입니다. 네. 그럼 그때 부피 v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0부터 4까지 범위에서 파이 곱하기 x라는 함수를 적분해서 그 부피를 계산할 수 있겠죠. 네, x축을 따라 회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그 회전체의 넓이를 단면적의 넓이를 통해서 x축을 따라 적분을 함으로써 회전체 부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전축의 방향이 x축이 아니라 y축이었다면 그러면 독립변수를 y로 선택해서 적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영역 r이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x의 3승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영역이 있을 때 이 영역을 y축을 따라 회전하겠습니다. y축으로 회전을 하면 그럼 어떤 그래프가 얻어지냐면 y는 x의 3승 아래쪽은 이렇게 내려갈 거지만 지금 우리 x가 0보다 큰 쪽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y는 x 3승 그래프가 있고 y의 범위는 이 그래프보다는 위쪽이고 그리고 3까지 제한된 그리고 x가 0보다 크니까 이 부분이 r이라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y축을 따라 회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생긴 입체가 얻어질 겁니다. 그거의 단면은 물론 뭐 다른 축을 따라서 잘라서 단면의 넓이를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y축을 따라서 y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자르는 게 모든 단면이 전부 이런 원형일 테니까 계산이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 y점에 해당되는 단면의 넓이를 계산하면 이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이 y는 x의 3승. 그때 요 x는 여기 이제 x에 해당되겠죠? x는 y의 3분의 1승입니다. 또는 3승분 루트 y 이런 거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응되는 넓이 함수는 ay 넓이 함수는 반지름 파이에다가 반지름이 x니까 x의 제곱 이건 y의 3분의 1승이었으니까 여기다가 y의 3분의 2승 이게 그 단면의 넓이입니다. 그럼 이 함수를 써서 부피 v를 계산해 보면 y축을 따라 0부터 3까지 적분을 할 건데 단면적 함수가 파이의 y 3분의 2승꼴이죠. 이걸 y를 따라서 적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3분의 2승은 어떻게 적분하면 되죠? 3분의 2승은 파이를 놔두고 y의 지수가 하나 증가해야 되니까 3분의 5가 될 거고 대신 5분의 3이 앞으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y가 0부터 3까지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살펴볼 건데 그냥 y가 x의 4승 그리고 y제곱이 8x 이런 두 함수 그래프 사이에 있는 영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y 이퀄 x의 4승은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y제곱이 8x면 이제 포물선이 이런 방향으로 놓여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넓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걸 x축을 따라 회전할 겁니다. x축으로 회전할 겁니다. 회전하면 그렇게 회전해서 만들어지는 입체는 어떤 꼴일까요? 앞서 봤었던 이런 포물선이 회전된 그런 입체가 있는가 하면 포물선이 회전된 이런 입체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안에서 이렇게 생긴 입체 안에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을 파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부피 따로 계산하고 이 부피 따로 계산해서 그 차를 계산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일 겁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여기 이 교점의 좌표를 제가 미리 계산해 봤는데요. 교점이 2,4였습니다. 그래서 x축을 따라서 2부터 4까지 적분을 하는데 특정한 x 값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그 단면은
요 입체의 단면을 생각해 보면 단면은 이런 고리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죠? 이런 고리를 영어로는 보통 애뉴러스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 고리 형태에다가 이렇게 두께가 있어서 만들어진 입체를 나사 받침 뭐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입체의 부피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 거냐면 그때 그 단면적 함수는 파이에다가 바깥쪽 넓이 제곱 그리고 안쪽 넓이를 제곱해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넓이 R2의 제곱 빼기 R1의 제곱 이게 그 단면적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실제 이 예제에서는 부피 V는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는데 파이에다가 자 바깥쪽에 있는 바깥쪽 반지름이 이 포물선입니다. 포물선의 y제곱에 해당되는 부분이 8x죠. 그죠? 빼기 안쪽 반지름은 반지름이 y 그리고 그걸 제곱하면 x의 4승. 그 y를 안쪽 반지름 이 y를 제곱을 해야 되니까 4승을 제곱하면 8승이 되겠죠. 8승을 해서 이걸 x축을 따라서 적분해 준 값으로 이런 형태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예제는 단면이 원형이 아닌 정삼각형인 그런 입체의 부피를 계산해 보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예제에서는 먼저 영역 R이 주어져 있는데요. R은 X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 그리고 Y의 범위가 0부터 sin X까지 주어져 있는 이런 2차원 XY 평면에 있는 영역입니다. 네, 그런데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0부터 파이까지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네, 그럴 때 이 영역을 밑면으로 하고 x축을 따라 단면이 정삼각형. 네, 요 밑면 기준으로 x축을 따라서 단면을 계산했을 때 그 단면이 정삼각형인 이런 입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 입체는 어떻게 놓여 있을 거냐면 가령 여기가 x축이에요. 그리고 y축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0부터 sin y까지로 만들어진 영역은 이제 이렇게 누워 있겠죠. 여기에 x가 하나 주어지면 이런 높이가 있을 텐데 여기 x가 주어져 있으면 이런 선분이 있을 텐데 저 높이가 sin x입니다. 그럴 때 이 sin x에 대응되는 x축의 수직인 평면을 잘랐을 때 그 단면이 여기 정삼각형이 이렇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르면 이런 정삼각형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정삼각형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3차원 공간에 이런 입체가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럴 때 이런 입체의 부피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러면 각각 x들마다 대응되는 단면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나요? 가령 정삼각형에서 한 변이 u라고 하면, 적변도 u라고 하면, 그럼 그때 내 높이는 2분의 루트 3u가 될 거고, 그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4분의 루트 3u의 제곱, 이런 꼴로 정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x에 해당되는 정삼각형의 넓이를 ax로, 단면적 함수 ax로 쓰면 그때 그 높이가, 정삼각형의 한 변이 sin x니까, 높이 sin x니까 4분의 루트 3 그리고 sin 제곱 x, 이게 이 입체의 단면적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때 부피 v를 계산하려면 이제 0부터 파이까지 4분의 루트 3 sin 제곱 x를 적분해 주면 되겠죠. 4분의 루트 3은 바깥으로 뽑아내면 될 거고, 0부터 파이까지
네, 사인 제곱 x dx 이런 적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여러분 삼각함수 사인 제곱을 적분하면 얼마가 되죠? 사인 제곱을 어떻게 적분하죠? 삼각함수의 제곱, 네, 사인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는 우리가 삼각함수 공식 4분의 루트 3 파이가 있을 때 네, 코사인을 고쳐서 2배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공식으로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삼각함수의 반각 공식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반각 공식으로 이렇게 고쳐 쓰고 나면 그럼 적분이 되는 형태로서 네, 2분의 1도 바깥으로 뽑아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2x를 적분하면 1을 적분하면 x가 될 거고 코사인 2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2x의 앞에 2분의 1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걸 0부터 파이까지 계산하면 네, 사인 2x에 0을 대입하거나 파이를 대입하거나 전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를 대입하면 이제 여기가 파이가 될 거고 결과적으로 4분의 루트 3의 2분의 파이 8분의 루트 3파이라는 값을 얻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적분 사인 제곱을 0부터 파이까지 적분했더니 네, 2분의 파이라는 것이 얻어졌네요. 2분의 파이. 자주 등장하는 그런 적분 형태니까 그냥 단순히 외우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그 이유를 실제 우리가 도형으로부터 기하학적인 도형으로부터 그 이유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것보다 먼저 재밌는 적분으로 sin x를 0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하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sin x는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여기가 0부터 1까지라면 이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서 그리면 여기가 파이니까 거의 3배 정도, 3.14, 3배 조금 넘는 정도까지 이렇게 놓여 있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요 한 칸의 넓이가 얼마나 될까? 넓이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 들어있는 사각형을 생각해 보면 사각형이 높이가 1 그리고 밑면이 파이인 그런 사각형입니다. 그 넓이가 파이인 그런 사각형이죠. 그죠? 넓이가 무리수 파이로 주어져 있는 이런 사각형인데 거기서 사인 함수가 요만큼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 잘라낸 영역의 넓이를 계산해 보면 네, 사인을 적분해 보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될 거고 이걸 0부터 파이까지 계산해야 됩니다. 네, 마이너스를 밖으로 꺼내고 코사인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서 코사인 제로. 네, 그러면 요 값이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쪽이 1이고 뒤쪽도 1, 그래서 요 값이 2가 됩니다. 원래 사각형의 넓이가 파이 3.141592처럼 어쩌고 되어 있는 그 사각형을 사인 함수가 이렇게 오려냈는데 그 잘라낸 넓이가 신기하게도 정확히 이만큼 잘라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0부터 파이까지 사인 함수의 제곱, 사인 제곱을 적분해봐요. 사인 제곱을 적분했더니 2분의 파이가 됐네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함수를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면 0일 때는 0일 거고 0일 때는 0일 거고 1일 때는 값이 1일 겁니다. 이제 1보다 작은 나머지 범위에서는 제곱을 하면 그 값이 더 작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sin x를 제곱하면 그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려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1보다 작으면 이제 줄어드는데 점점 0에 가까이 갈수록 제곱하면 더 빨리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꼴의 그래프가 얻어져요. 이 그래프의 형태가 뭐냐면 우리가 반각 공식을 통해서 표현했었던 y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그래서 코사인 함수의 주기를 번호로 줄이고 앞에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1만큼 이동을 하고 또 2분의 1로 줄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얻어낸 함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 형태가 잘 보면 네, 가운데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넓이가 정확히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넓이가 정확히 같아요. 그래서
요 사인 제곱 아래쪽에 있는 넓이가 정확히 사각형의 넓이에서 절반을 잘라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파이의 절반인 2분의 파이가 됐다는 뜻입니다. 네, 이 이유를 조금 더 정확하게 다시 생각을 해보면, 가령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일 때, 파이까지 움직이고 있을 때, 코사인 그래프를 같이 생각을 해보죠. 여기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네, 여기서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제곱 x dx.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 이 흰색 영역을 제곱해가지고 함수를 제곱해서 넓이를 적분을 하고 싶습니다. 자, 형태를 보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2분의 파이까지 여기서 코사인을 제곱해서 적분한 것과 같을 겁니다. 그렇죠? 노란색으로 표현된 코사인의 제곱이나 흰색으로 표현된 사인의 제곱이나 그 형태가 똑같죠. 그런데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비교해 보면 그 형태가 제곱을 했을 땐 동일한 형태가 되실 겁니다. 때문에 이걸 마이너스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계산하는 대신에 마이너스 파이에서 0까지 코사인 제곱을 적분하는 대신에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는 부분을 더해주면 되니까 이건 범위를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의 적분으로 고쳤을 수 있겠습니다. 즉 0부터 파이까지 구간에서는 사인 제곱의 적분이나 코사인 제곱의 적분이나 같다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 뭘 알고 있냐면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 dx를 하면 여기 있는 값이 1이죠. 그래서 이게 전체 사각형의 넓이 파이가 나올 텐데 사인 제곱을 적분한 거나 코사인 제곱을 적분한 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2배의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제곱 x의 적분꼴입니다. 즉 사인 제곱 x를 적분하면 이제 파이의 절반, 딱 절반만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입체도형의 부피를 주제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개념을 통해 정리해 보세요.